4,000m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게 이쪽하고 이쪽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활주로는 이제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030m, 1km 이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각각의 활주로가 전혀 상관없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용량이 완전히 2배가 되는 수준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 활주로는 지금 그 차이가 40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개 활주로가 운영되면 1년에 내릴 수 있는 용량을 60만 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활주로라고 보시면 되고, 터미널이 2개가 있죠. 여기 1터미널, 여기 2터미널. 그래서 1터미널 자체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여기 1터미널만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도 1터미널이 그 단일 건축물로 대한민국 최대의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 평수로 하면은 15만 평이거든요. 근데 연면적 15만 평이 넘어가는 건물은 우리나라에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3빌딩의 한 3배. 최근에 라이벌이 하나 나타났는데, 잠실에 롯데월드 123층, 그게 비슷한데 13만 평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단일 건물로 15만 평이니까 하나는 위로 서 있고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만 저희 건물이 훨씬 크다. 단일 건물로 한 15만 평 되는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단계 때 탑승동을 건설했었습니다. 요거로 벌써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탑승동 자체가 한 5만 평 되는 탑승동. 그 다음에 이 2개를 운영, 중국의 수도공항, 셔우드공항이죠. 중국의 북경의 수도공항은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여객 처리 실적이 1억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명 되는 그 공항은 전 세계 최고 수준, 용량 면에서는 이렇게 달하는 거고, 이제 인천공항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7,150만 명까지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틀란타 공항이나 이제 수도공항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저희는 국제선 전문으로 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국제 여객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5번째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제일 큰 데가 두바이 공항, 2번째가 히드로 공항, 그 다음에 스키폴 공항이죠? 스키폴 공항, 그 다음에 홍콩 공항, 그 다음에 인천 공항 이렇게 나가고 6등, 7등이 샤를드고글 공항, 싱가포르 창의 공항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는데, 그런 이제 메이저 공항에 들고 그 국내선까지 합치면은 이제 원래 미국이나 중국 공항은 국내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억 명 넘는 공항도 있고 해서 한 14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큰 공항이고요. 인천공항이 이 활주로하고 터미널만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시설을 보면 되는데, 이쪽에 쭉 보시면은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점점점점점들이 있죠. 이쪽에 아이고 이런 거 되네. 안 되네. 요게 그 저유 시설입니다. 저유 시설. 항공유를 저장하는. 근데 이 동그란 탱크가 10만 배럴짜리가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1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항공유 저유 탱크가 저쪽에 있고, 급유 시설이죠. 근데 이게 우리 왜 고향에 있는 그 저유 시설에서 뭐 불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외국 근로자가 열을 때우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시설인데, 우리 공항에는 불난 열이 들어와도 불이 안 붙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항공유를 저유를 하고 있는데, 항공유는 기본적으로 등유와 같은 거로 봐서 발화점이 낮아서 이제 어지간히 뭐 열이 가해져도 불이 붙거나 하지는 않는 시설인데, 그런 120만 배럴의 급유 시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 에너지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 127메가 정도 될 수 있는 그 중규모 발전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소각시설도 있습니다. 열병합.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죠. 쓰레기 같은 거 소각해서 열을 생산해가지고 난방도 하고, 그런 시설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대한원광터미널 1, 2가 있고요. 여기 국제항공우편센터가 있고 아시아나 터미널이 있고 여기 뭐 DHL, 페덱스 이런 외항사 터미널들도 있고 아틀라스에어 항공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류기지들인데 여기는 비행기들이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물건을 싣고 이제 나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미널을 하나 더 놨었고요. 2017년 말까지 3단계 건설해서 터미널 2를 놨었고 지금은 4단계 건설을 해서 활주로 하나 하고 터미널 2를 더 붙이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4단계까지 하면 이제 1억 600만 명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최근 발표한 그 항공 수요 전망에 보면은 2032년 되면은 1억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공항의 수요가. 그러면 4단계까지 다 건설해도 홀딱 쳐버리기 때문에 바로 5단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명이라는 게 최초의 공항을 비행할 때는 꿈의 숫자였는데 4단계까지 다 완료를 해도 이게 수요를 못 나가기 때문에 이제 5단계를 바로 시작할 시점에 있고요. 이 5단계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활주로를 하나 더 넣는데 이게 제호 활주로 부지가 되고요. 지금은 이게 저 말썽 부리고 있는 스카이 72 골프장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부분 바로 활주로를 넣을 거고요. 터미널을 하나 더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까지 2031년 또는 2032년에 끝나면은 1억 3,600만 명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거고요. 이건 이제 뭐 한눈에 보는 인천공항에서 활주로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는 4,000m짜리, 세 개는 3,750m짜리 있다는 거고요. 터미널 면적들이 있고요. 수용 능력 4단계까지 다 되고 1억 600만 명, 그리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이제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위기는 사스 같은 것도 일부 있었고 또 중국에서 우리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한령 내려가지고 일부 지장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순조롭게 쭉 성장을 해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이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떨어졌던 적은 없고요. 저희 공항이 코로나 이전에 일일 이용객이 정확히 20만 명이었습니다. 19만 9천 명 하루 평균. 이제 오고 가고 한참 다 따져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한참 떨어졌을 때 4천 명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조금 회복돼가지고 10,000명, 12,000명 이 정도 되고 있는데 20만이 10,000명까지 줄면 마이너스 95%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제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들 나와 있고요. 매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됐었어요. 2조 8천억 매출이고 그 이익을 얼마 내려면 약 1조 정도 순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회사였고 2조 8천 매출에 1조 정도 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이었고 저희가 이제 정부가 초기 단계에는 조금 돈을 대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정부한테 받은 돈이 다 해서 3조 2천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거꾸로 저희가 2등을 내서 정부에 배당한 게 2조 8천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투자하고 해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투자한 케이스가 거의 드물 정도인데 그런 회사였었고요. 그 배당을 한 4천억 정도 매년 했었고 세금을 한 4천억, 5천억 정도 냈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 1조 그렇죠? 배당 4천억에 국세지방세 합쳐서 6천억에서 1조 정도를 재정에 기여하던 곳이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고 작년에 저희가 4,300억 적자를 봤고요. 금년에 한 8천억 정도 적자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면 다시 연간 1조를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가능한데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ACI의 서비스 평가 12연패 작성을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좀 빛나는 업적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건데 이쪽을 이제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천공항의 서비스 평가를 하면은 만족도가 세계 1등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전부 그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을 이렇게 수속하는데 한 순식간에 한 20분이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친절한 거 하고 한 1시간 반쯤 걸리는데 아무리 친절해봤자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는 이런 친절한 자세가 아니고 이 밑바닥에는 기술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양질의 서비스 밑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숨어 있다. 여기 계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항의 입출국이 빠른 거는 그 시설 배치라든지 뭐 배기지 핸들링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당시 기준으로 해서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규모 자체를 굉장히 여유 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2등 뭐 이런 게 모두 합쳐져 가지고 서비스 1위가 된 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경쟁 공항들은 대규모 공항, 뭐 히드로 공항 뭐 이런 경우 보면 한 60년, 70년 이렇게 된 공항이거든요. 그 공항들은 옛날 시스템들을 전부 놓고 배치만 해도 조금씩 이제 그 여건에 맞게 확장하려고 공항이고, 저희는 일괄된 설계하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쭉 설계가 되고 거기서 이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이제 이런 공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게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당시는 우리가 최신의 공항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를 따라오는 공항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따라오는 공항은 전부 인천공항 규모 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상에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하고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개항하는 공항에 비해서는 낡은 공항인데 뭐 어떻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아까 그 국제 화물 운송은 3위, 여객 운송은 5위.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 순위, 매출액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저희 공항의 종사자가 8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희 인천공항공사 본사 직원들이 지금 정원상으로 1,9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 한 1,800명. 그런데 저희 자회사 직원들이 10,000명입니다. 딱.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000명이고, 이제 인천공항에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저희는 공기업이고, 공무원이 출입국 관리하는 법무부, 그다음에 검역하는 질병청, 농식품부, 그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 또 부산에 그다음에 세관, 관세청 이런 부분이 합쳐서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하고 공무원 합쳐서 15,000명이 있고요. 항공사 직원이 25,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상조업사라고 부르는 그라운드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이 또 한 2,000~3,000명. 그 다음에 상점들이 있습니다. 면세점 비롯해서 식당 등등이 또 한 12,000명. 그 다음에 아까 그 물류터미널, 화물기지에 있는 사람이 또 한 10,000명.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5,000명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82,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상으로 6만 명 나왔고요. 그 중에는 그 휴직 들어가 있는 순환 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 딱 몇 명 있냐 그러니까 49,000명인 것 같아요. 49,000명 정도 나와 있고, 그 중에 그 100% 유지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공짜 들어가는 동네 15,000명하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지금 물류는 대한항공이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풀 가동이야 역대 최고로. 그래서 물류기지에 있는 12,000명, 이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50% 이하로 줄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성공률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 녹아있다고 볼 수는 있죠. 전 구성원이 노력했고 정부도 지원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공항 개항하고 나서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붐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공산업의 변화와 도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였고, 코로나 직격탄해가지고 이제 저희만 맞은 건 아니에요. 전 세계 공항이 일제히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망한 수준으로 쭉 내려왔는데요. 회복이 이제 슬슬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중동 쪽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아시아가 제일 늦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아예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제일 늦게 열기로. 방역이 우선이다. 우린 여행 금지. 그 다음에 큰 일본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 비자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단거리는 갈 데가 거의 없고, 동남아는 코로나 상황이 한자예요. 백신 접종률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풀기 힘든데 무리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는 우리랑 같이 이제 굉장히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판이나 싱가포르하고는 트래블버블 계약을 맺어서 서로 이제 왕래를 하게 해주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일방적으로 푸는 나라들이 나타나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는 풀 겁니다. 아마 우리를 관광객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 저희는 일제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 공항이 바닥으로 마이너스 95%로 쭉 내려왔는데 올라오는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위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비드 이제 이 부분이 회복이 차별적으로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항공은 네트워크 산업 아닙니까? 쭉 구성되어 있는 이 망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회복될 때 조금 더 선점을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먼저 깨어나는 쪽이 다 잡아먹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여는 쪽은 다 뺏길 확률이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방역 당국은 굉장히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은 너무 늦지 않게 좀 개방을 해야 된다. 한국 산업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이외에도 또 다른 또 위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응하는 문제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공항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되기도 하고 코로나 이외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공항이 좀 세계 1등 이렇게 자만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경쟁이 계속 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항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항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게 위협을 느끼는 부분은 아까 베이징의 셔무드 공항이 세계 2등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공항을 짓고 있어요. 다신 공항이라고. 지금 1단계에 계약을 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 다각화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합치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공항인데, 이 부분에 이제 상업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고, 대만의 평우위안공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위치상으로 어떻게 보면 허브공항의 가능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시하고 있고, 역시 이제 제일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굉장히 저희랑 여객 처리 실적이 100만 명 정도 적어요. 저희가 조금 더 처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싱가포르 인구를 봐라. 우리 9분의 1인데 우리가 10배 가까이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실제 공항 처리 실적이 100만 명 차이밖에 안 나면은 저 나라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공항이. 그래서 요새 이제 이제 차기공항에 주월 차기 해가지고 저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 이제 그런 게 열리고 이러면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당신네들은 주월 차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겁이 덜컥 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쟤네는 저걸 어떻게 기획해서 했는데 경쟁공항이라는 우리는 왜 그걸 못했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앞서가는 곳인데 또 하나 아차 싶었던 거는 싱가포르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터미널 하나를 셧다운하고 리노베이션에 들어갔어요. 이런 기회 해야 된다. 근데 저희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알았으면 터미널 1 같은 거 반을 딱 닫아버리고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했으면 아마 운영하면서 하는 것보다 반 이상 값에 싸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럽 공항들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이 아시아 공항들은 뭐 코로나가 왔을지라도 투자를 줄인 공항이 없거든요. 계속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고 우리도 그 4단계 투자를 하나도 안 줄였거든요. 그러는데 얘네는 줄입니다. 터미널 운영도 중단하고 뭐 인건비 절감하고 저희는 사람을 하나도 안 줄이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데 유럽 공항들은 사람도 줄여나가고 그래서 조금 특색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4,300억 적자